반갑습니다. 대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HLB 주주님들. 현재 이 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HLB 자체의 기업의 본질, 이 현재 리보셀라니까 이 칼럼니 주막이 있죠.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 공약으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이 LTF의 실질적인 이 기업 본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모습을 보시면 이 LTV가 음봉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아랫꼬리가 살짝 달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 막판에 거의 장 오후쯤에 이제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전한 모습이다라고는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죽이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 60에서 안착하고 또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다시 이렇게 재상승하는 모습이 좀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가 흔들린다거나 또 이 캄렐리 주막과 리보셀라님 이 효능과 이 약효능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될 시 주가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리스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총선 결과에 따라 이제 달린 이 금투세 운명으로 인해서 현재 1,400만, 1,400만 개미들이 촉각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 민주당은 금투세를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정치적 색깔은 아무것도 없고 이 공약만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정치 자체가 이 주식 투자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일상생활, 기업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금투세를 만약에 적용하게 될 시 이 개인 투자자 이탈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엘체비 같은 경우 최근 이 확보한 물량을 보면 이 개인들의 현재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 이 HLB의 주가도 어느 정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 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금투세가 이제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 만약에 금투세가 될 경우 현재 민주당이 이제 되면서 금투세가 될 경우 이제 반기별로 양도세를 이제 원청 지수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상반기 주식을 우리가 했는데 여기서 수익 1,000만 원이 났어요. 그럼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22% 양도소득세인 이 165만 원을 또 이제 원청 징수를 합니다. 그럼 상반기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 만약에 마이너스 1,50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간 손실액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따로 걷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원청 지수로 받은 이 165만 원은 미리 가져가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우리가 돈 돌려주세요. 저 손해 많이 봤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신청을 해야지 이 165만 원을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돌려받지도 못해요. 그럼 돈 그냥 165만 원 날리는 거고 이 복리 효과와 그리고 이자 비용도 국가가 꿀꺽한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공제 신청을 만약에 하지 않는 계좌라면 1원이라도 만약에 수익이 나게 되면 이 원청 징수를 한다. 근데 이런 우려가 있고 현재 엘체베 같은 경우 이 개인 투자자가 현재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니까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 엘체베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존 간암 치료제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도 이제 사이람장 같은 경우 이제 2차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OS 부분이 이제 투약 후에 이제 살아남은 수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리보셀라닙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적응증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진행성 2암 2단계이고 심지어 리보셀라닙은 이 암이 더 퍼진 상태인 진행성 2암 3단계에서 이 실험을 수치를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약효능은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엇보다 이 PS 수치도 우리가 함께 보면 PF 수치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함께 확인을 해보면 이제 즉 암이 있잖아요. 이 암이 원래 크기가 이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수치였는데 이제 뭐 4월, 5월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서서히 커지게 되면 이 PFS가 이제 4월 5일 후에 이제 암이 커진 부분이잖아요. 그럼 PFS가 3개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도 높아야 좋은 수치예요. 근데 리보셀라닙은 다른 약과 비교로 했을 때 높은 수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한다. 그리고 시야, 이 완전 간에 또한 2명이나 날 만큼 이 앞으로의 이런 이제 간암 치료제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장 규모를 보면 2027년까지 73억 8,210만 달러, 약 10조 규모고 연평균 20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2%예요. 근데 이 LCB 리보셀라니까 캄렌리 주막이 결과가 5월 16일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5월 16일을 앞두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또 재료 소멸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5월 16일 승인 서가가 나고 이 LCLB 앞으로 이 실적 부분 더 크게 성장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더 불러온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LGB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월 16일 날 이 FDA 승인 3상에 대한 이 결과가 나와요. 효능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비교를 해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왜냐? 이 암이 더 퍼진 임상 3상 실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고 현재 임상 준비 중인 약이 이 판매하고 있는 약들보다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월 16일 날 승인이 나온다 하면 이 9월 3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 이 기존 바이오시밀러 약이 아니라 이 신약이기 때문에 LCB가 자체적으로 만든 신약이기 때문에 이 보험 등재 관련해서 노이즈 문제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업 관련 이슈도 우리가 상시 체크하면서 이 LCB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미국의 LCB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현재 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현재 간암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출시 1년 만에 이제 2조 가까운 매출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LCLB가 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50% 이상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오른 부분도 이 실적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5월 16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 불확실성하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LCLB가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 미국에서 왜 발빠르게 움직이냐? 바로 가남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바로 이 미국이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환자 수가 이제 90만 명인데 매년 2만 명 가량 이제 신규 환자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 이제 2배가 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땅도 넓긴 하지만 굉장히 좀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이 국민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다? 바로 이 약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엘레바 테라퓨릭스. 근데 이 자회사가 현재 미국 40개 주에서 이 약품 판매 준비 허가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주가 이 48개가 있는데 이 40개나 마쳤고 현재 이 엘체비의 리보살라니까 칼렌리 주막 같은 경우 다른 약기랑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고 현재 간암 시장에서 미국 자체에서만 75% 가량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매출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했어요? 2027년까지 약 10조 규모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이 LCLB가 거의 반이나 뺏어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5월 16일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차트 상황을 봤을 때 오늘은 솔직히 크게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현재 차트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뭐 아 이렇게 그림 다 져놨어 라고 이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부분은
이 구간의 저항대와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이 지지 라인을 우리가 좀 상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 현재 과거에도 저항 라인이 됐고 최근에도 지지 라인이 되어준 이 부분이 이탈하는 부분이 없이 60일선 서서히 올라오면서 주가와 함께 만나 어느 정도 이 60일선과 60일선 따라서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60일선 타고 어느 정도 형성을 하다가 만약에 이 부분 60일선 이탈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될 시 이 매물대가 또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 LCB에 대한 이슈 제가 지속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